자, 컨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면접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스튜디오를 좀 벗어나가지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면접을 좀 준비를 시켜야 될 학생들이 좀 있어갖고 지금 현장에 나와갖고 칠판을 이용해갖고 여기 지금 인천 송도예요. 송도입니다. 이 밑에 학원 자막 깔아드릴게요. 홍보 좀 해달라 그래갖고. 자, 보시면은, 자, 그러면 컨쇼 어떻게 해야지 면접을 잘 볼 수 있냐면 우리 아가들 잘 봐야 돼, 얘들아. 첫 번째 잘 봐.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심층 면접이란 걸 합니다. 말 그대로 심층이 뭐냐면 얘들아, 심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심층이 뭐냐면 심층적으로 너를 뭐 하겠다라는 거면 수업 아니다. 직관적 통찰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잘 봐.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를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기부에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몰라요. 이게 관건인 거야, 솔직히. 내가 컨쇼 방송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 두 개인 거예요. 솔직히 이 마지막 거는 뭘 물어볼지 솔직히 정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컨쇼 방송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생기부를 분석하는 방법과 자소서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해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야. 그게 뭐냐면요, 자꾸 반말을 하네. 큰일 났네. 봐요, 이거 우리 컨쇼 신천이랑한테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앞에 지금 아이들이 앉아 있어서 반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기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머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생기부라는 건 누가 써준 거냐면 학교에서 써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기부를 써줄 때는 뭐를 써주는 거냐면 우리 아가들이 여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결과를 써준 거야. 그걸 진짜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 아가야, 학교에서 니네 선생이 결과를 써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너한테 뭘 물어볼 것 같아? 결과를 물어볼까? 이 결과는 네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원인이 생기부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원인을 오늘부터 우리 아가들은 다 찾아야 돼. 많겠냐? 졸라 많아.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좀 이따가 찾는 법 알려줄 건데 다 찾아야 돼. 왜? 우리 어머님들 학교 교수님이나 그 대학교 교수나 우리 아가들아, 이거야. 생기부를 분석하라는 게 뭐냐면 생기부에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들이 뭘 써줬냐면 결과를 써줬단 말이야. 결과를 써준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걸 지금부터 첫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자소서는 뭐냐면 우리 자소서 같은 경우, 자소서도 우리 뭐 쓴 거야? 생기부 갖고 썼단 말이야. 그런데 자소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인이 좀 들어가. 그러면 그 원인을 1000자, 1500자로 썼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쓰질 못했다고. 그 부분을 또 준비를 하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은 어떻게 하냐면 3대1 면접이 있고 5대3 면접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3대1 면접이 많습니다. 5대3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어. 하위권 대학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위권 대학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전문대학교가 저렇게 많이 해. 그런데 보통 좋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3명이 들어와서 한 명한테 질문을 하는데 한 교수가 하나에서 많아봤자 2개밖에 못 물어봐.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질문이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4개가 나오면 3개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정말 뭘 물어볼지 아무도 몰라. 정말 날씨 물어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학과에 대한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주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교수가 진짜 보고 싶은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 넌센스 물어볼 수도 있고, 시사교양 물어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내가 저희 컨슈에서 준비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낱낱하게 이거 솔직히 잘 안 알려줘요. 왜 그러면 이게 돈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준다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줘 버리면 난 뭐 먹고 살아. 그런데 해주는 이유는 알려줘도 잘 못하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면접 시간은 10에서 한 15분 정도 보고 질문사항은 4개에서 한 5개 정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자, 저희 조교가 끄떡끄떡거리잖아. 왜? 제 대학 갈 때 면접으로 갔거든. 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분석하는 게 오늘 우리 이 컨쇼 방송의 가장 핵심인 거야. 이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줄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 안에 독서 목록이 있어.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니네들이 생활을 하면서 독서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접에서 나와. 특히 면접 보는 데 있어서 학과와 관련된 독서를 읽었잖아. 그러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가, 너 어떻게 할래? 기억나니? 그잖아. 좆됐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가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날까? 그런데 특히 중앙대학교나 이런 학교들 중에 어떤 학교가 있냐면 학과 교수가 안 들어오고 랜덤하게 돌린단 말이야. 야, 우리 조교아가 니네 학교도 랜덤하게 돌렸냐? 니네 학과 교수 안 들어왔지. 왜 그러냐면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갈까 봐 그러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르쳐야 될 새끼를 뽑는 거잖아. 그러면 야 이런 거야. 김태희랑 신하는 어떤 여자애가 들어왔어. 아씨, 이게 방송이라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데 얘들아, 한 여자애는 존나 예뻐. A는 진짜 예뻐. 김태희야. B는 뭐냐면 63에서 떨어졌는데 트럭이 밟고 지나갔어. 오케이, 그런 얼굴의 여자애가 들어왔어. 그러면 교수도 인간인지라 누굴 뽑고 싶어? A를. 그렇지 않겠어? 외모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두 번째, 생기부를 보면서 내가 가르칠 아이이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으로서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고 싶겠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대학교들에서 그 학과 교수가 아닌 다른 학과 교수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독서 목록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국문과 교수 들어올까 봐 그래. 국문과 교수는 100% 물어봐. 이 독서 목록에서. 걷다가 학과와 관련된 것도 아니야. 뭐 물어본 줄 알아? 자기가 읽은 책. 이게 더 좆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독서 목록이 있으면 독서 목록이 첫 번째,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독서 목록은 요약을 좀 해놔야 돼. 가서 어떻게 말할지, 내가 읽었던 거에 대한 중점과 핵심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대학 홈페이지를 좀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총장님 말씀, 대학 소개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요, 그 학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라인이 있단 말이야. 솔직히 서강대학교는 기독교 학교란 말이야. 걷다가 동국대학교는 자비와 평등인 불교 학교야. 그 학교마다의 색깔이 조금씩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우리 학교에 지원을 왜 했나?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좋게 꾸밀 수 있는 게 학교의 이념에 맞춰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소개나 아니면 총장이 말하는 그 소개글 정도는 읽어보고 그 핵심적인 부분은 좀 한두 줄로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준비해가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교양과 시사인 거야. 왜 교양과 시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보통 교수나 대학교에서 많이 추구하는 게 교양 부분이나 시사적인 부분, 아니면 좀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볼 거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는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우리 학생분들이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학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소서와 생기부에 있어서 학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스토리를 자소서에다 넣어놨을 거란 말이야, 지금 다들. 그지? 내가 만일 경영학과를 갈 거면 그 경영학과에 맞는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부분에 대한 시스토리텔링을 다 해놨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학과와 관련된 시스토리, 일명 스토리텔링은 빠짐없이 생활기록부에서 다 찾아야 돼, 지금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뭐냐면 학생기록부의 자율활동이나 학생 활동 같은 것들 중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봤을 때 내가 이 활동이 우리 학과와 관련이 돼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생활기록부는 뭘 써놓은 거냐면 결과를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써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은 생기부에 써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심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이나 자기소개서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 생활기록부 가지고 결국은 자기소개서 썼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와 연관되는 자기소개서와 연관되는 부분들은 다 찾아서 꼼꼼하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는지 다 읽어야 돼. 더 재밌는 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 써줬을 거라고. 솔직히 그렇진 않지만 그냥 막 써주시지만 네가 이런 활동 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는 결과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다 집어넣어놨냐면 지금 자기소개서에다가 넣어놨을 거란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장래희망 써놨어요, 얘들아. 그죠? 우리 학부모님들 생활기록부라는 거를 이렇게 몇 장 넘기시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장래희망이란 게 나타나고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뭐 하지? 하고 물어보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학교에서 장래희망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1학년 때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솔직히 여기에 전문 경영인이 아닌 판사라고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4개가 다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2학년 때 바꾼 아이들도 있고 3학년 때 바뀌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봐. 그러면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뭔 말이냐면 판사 때는 얘가 분명 법학과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학교 법학과를 집어넣는 또한 뭘 만들었냐면 자소서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학부모님들 우리 컨쇼 방송을 보시는 분들 판사인데 법학과 넣으면 이거에 대해서 교수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러면 물어볼 게 없거든. 그런데 만일 이게 판사가 아니고 이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면 이건 물어볼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학년 때 판사였어요. 이거 2개 물어볼 수 있어요. 보통 일부러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경우나 이럴 때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교수에게 면접을 물어볼 수 있게끔 유도한다라 그래요. 이걸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그러면 봐.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판사고 부모님이랑 판사였어요. 그런데 2학년 때 갑자기 애가 CEO를 하겠대. 전문 경영인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판사를 고집을 해. 그런데 얘는 결국은 전문 CEO 때문에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경영학과 시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넣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 교수가 뭐 물어보냐면 첫 번째 요 사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1학년 때 판사였는데 2학년 때 경영인으로 바뀌었어?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만일 우리 아이 생기부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 생기부가 요 사이가 바뀌었다라면 그 부분은 준비를 해가야 돼요. 두 번째, 잘 봐요. 엄마와 우리 아이가 꿈이 달라. 그러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거라고 분명. 엄마는 너 판사해야 돼 새끼야. 그런데 애는 싫어, 난 CEO가 될 거야. 난 스티븐 잡스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 이런 사과로 맞아 죽일 새끼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거 아니야? 이거 부모님과 어떻게 해결을 통해서 네가 경영학과를 집어넣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결국은 전문 경영인, 판사, 경영학과 이런 거에 대한 첫 번째, 왜 바뀌었어? 두 번째, 부모님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으며 너가 경영학과 노는데 부모님과 어떠한 설득을 통해서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면접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기부가 있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만일 아까처럼 판사면 할 게 없어요. 오케이? 다 됐네요. 이게 생활기록부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이나 자기소개서 중에 또한 봉사활동도 좀 볼 게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뒤에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자, 생활기록부 중에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어떤 한 학생 겁니다. 솔직히 이 앞에 있는 학생 건데 보세요.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 친구는 무슨 학과를 집어넣냐면 신문방송학과, 일명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집어넣는데 첫 번째 뭐냐면 소래포구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 친구가 논문을 제출했다고 생기부에 써 있고요. 두 번째는 삘기자단이라 그래갖고 어떤 기자단, 인천에 사는 기자단 활동을 했다라고 생기부에 써져 있어요.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연결이 되는 C스토리가 학과와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세 번째, 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 자신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예를 들어서 방송부 그림 프로그램 젝트라는 걸 만들었다고 거기에 써져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써준 거예요, 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번째, 소력도 봉사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봐요. 생활기록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텔링과 연결되는 부분 중에 교수가 궁금한 거를 찾아낸다고요.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겠네 라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논문을 제출했다라 그러면 그 논문의 내용은 뭐고 그 논문을 통해서 네가 얻은 건 뭐며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부터 결과, 그거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다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논문 썼다며. 만일 이 논문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기억을 못한다라면 결국은 이 논문은 학교에서 조작했다라고 교수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 대한 부분은 다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쌤 저는 논문을 쓴 적이 없어요 라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논문뿐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레포트를 제출했거나 어떠한 숙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제출했다라면 그 제출한 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삘기자단을 했대. 그러면 첫 번째, 교수는 궁금한 게 이거야. 삘기자가 뭔데? 이거부터 물어볼 거라고요. 삘기자가 뭐며 너 그 활동을 하면서 삘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뭐며 삘기자단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떤 식으로 극복했고 이걸 통해서 너가 사회를 사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삘기자단이라는 걸 써놨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활동한 이거 다 뭐겠니? 우리 아가들아. 동아리 활동일 거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거 다 동아리 활동 같은 거에서 나왔을 거라고요. 삘기자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삘기자단은 이렇게 좋은 컨셉, 이런 스토리텔링은 100% 자소서에다 넣어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 그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 그러면 교수가 안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요? 그림 프로젝트가 도대체 뭘 한 건지에 대해서. 그림자 들어가면 환경적인 건가?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같은 경우는 그림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중에 스토리텔링과 연관된 부분 중에 어떠한 특정 단어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그냥 좆되는 거예요. 왜? 만일 자소서에 있는데 말을 못하잖아? 완전히 좆되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보면 돼. 왜? 남이 대필했다라고 교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를 주게 되거든. 그 다음 소륙도 봉사활동이래. 소륙도 봉사활동을 갔다 왔으면 소륙도 봉사활동을 갈 때 잘 봐요. 똑같아. 가장 힘들었던 경우가 있을 거고 그거를 극복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거에 대해서 너가 의미를 찾았는지 이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생활기록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찾아야 될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지금 뭐 학부모님들도 보시겠지만 학부모님이 보시고 있다라면 지금 당장 애를 데리고 와서 학생 보고 보라고 해야 될 문제지. 왜? 학부모님이 이거 생활기록부 읽으면 뭐 할 거야? 학생이 가서 면접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크고, 학생 여러분들이 읽어갖고 만일 이런 특정한 부분이나 특정 단어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찾아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기부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좀 볼게요. 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외부에 대한 부분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가. 그죠? 외부 부분이 들어가니까 외부 활동이 들어가게 되면 0점 처리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소서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자소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작성했는지 대학교에서는 찾아냅니다. 그걸. 이거 만약 대필했으면 귀신같이 찾아내요. 정말. 교수들이 짬밥이 있어가지고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제가 입학처 사람들이나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 만나갖고 직접 들은 얘기지만 얘기하다 보면 대필했는지 안 했는지 느낌이 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야. 왜? 내가 안 썼거든. 야, 이거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있어요. 자소서 대필했을 때 대처 방법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자소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는 게 기본인 거고, 두 번째, 본인이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동아리인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뭐 봤냐면 생기부 봤어요. 생기부가 만약 10개가 있다라면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내서 쓰는 게 자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중점적으로 가거나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거나 아니면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간단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 원인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써지더라는 거죠. 왜? 1000자, 1500자 안에 두세 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간단하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교수는 심층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컨쇼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더 풀어서 우리는 면접을 준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두 줄을 말로써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의 한 장짜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자단을 했다면서 어떤 한 학생이 기자단을 했으면 기자단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거는 결국 해봤자 200자에서 많게 400자 정도 집어넣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200자, 400자에 다 들어가지 못한 더 심층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모든 건 다 이거예요. 학교 교수가,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진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뭐냐면
생기부가 됐건 뭐 자소서가 됐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이거 활동할 때 정말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야?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야? 만일 가장 힘들었다라면 그거 너 어떻게 극복했어? 이거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가야 돼. 그래서 너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거야. 만일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협동력이 꺾일 때가 있어. 이랬을 때 이거 너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했니? 왜 그러냐면 왜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면 왜 강조를 하냐면 이 안에는 교수들이 보고 싶어하는 리더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동아리 활동이 보통 우리 자소서들 지금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자소서 우리 다 쓰고 볼 거 아니에요. 아니지. 다 제출했구나 벌써. 그러면 그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 뭐 학교에서 심을 썼던 일 중에 내가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봉사 활동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뭐를? 나 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 뭐였고 그거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의미는 이래. 내가 소력도 봉사활동을 갔는데 어려웠던 점은 뭐였고 그걸 통해서 뭘 얻었으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3단 법칙이라 그래요. 힘들었던 거, 극복한 거, 내가 느낀 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각 하나씩 보통 우리 자소서 4개 썼잖아요. 거기에 한두 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걸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학습에 관한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정말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했는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소서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학습 공부 어떻게 했냐고. 네가 얼마나 힘을 기울였으며 너 나름대로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너 나름대로 어떤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다 심층적으로 다 쓰진 못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자소서에다가 다 쓰지 못한 부분을 다 쓰는 거야. 그 쓴 걸 말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의 공부를 어떻게 했고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말했잖아. 어려움은 무조건 가는 거라니까. 또한 성적이 안 올랐을 때 그건 또 어떻게 극복을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가야 돼요. 이게 진짜 가장 기본이고 학습에 관한 부분은 정말 많이 물어봐.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학습에 관한 내 자기주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진짜 대학교마다 작년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연대, 서강대, 뭐 성균관대, 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다 준비시켜 봤거든. 한양대학교 빼고 다 준비하는데 진짜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학습에 대한 거 물어본 거였어요. 너 공부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그걸 썼어요. 나는 영어를 되게 흥미롭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뭐 미드 영화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듣기평가를 준비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걔가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미드 드라마를 보면서 네가 공부를 했다는데 그거를 네가 봤을 때 그 미드 드라마를 통해서 네가 얻은 그 공부법의 장단점이 뭔 거 같냐고. 이걸 물어봤답니다. 그랬을 때 장점은 뭐였고 단점은 이게 솔직히 직접적인 대입과는 상관없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그거를 솔직히 학습하는 데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게 그 친구의 대답이었어요. 솔직히 준비해 간 거였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공부 학습법이 있다라면 그 공부 학습법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갔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 봉사활동. 특히 특이한 봉사활동. 사람들이 잘 모르는 봉사활동. 아니면 학과와 관련된 봉사활동.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써져 있는 봉사활동 중에 봉사활동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이거 봉사활동 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어? 그거 어떻게 극복했어? 한번 얘기해 볼래? 이거예요.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또한 단체 봉사활동 있죠. 우리 아가들이, 우리 학생들이 단체 봉사활동 갔다라면 단체 봉사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들 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자기 소개서에서 나와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걸 좀 보겠습니다.
하나의 자기소개서의 예를 가지고 왔어요.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부담없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 그것이 제 꿈의 인간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람과 내면을 읽고 대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 이 친구는 내면을 읽고 대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친구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 되게 중요시했던 친구래. 친구들의 추천으로 받게 된 거는 바로 또래 상담사. 야, 이 또래 상담사 진짜 많아요. 학교마다 뭔 놈의 또래 상담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다 개나 소나 다 또래 상담사야 아주. 그런데 또래 상담사를 많이 했다라고 칩시다. 또래 상담사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과 상담을 하는데 솔직히 갑과 갑이 아니지 을과 을이 솔직히 을과 을이 만나갖고 상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컨설턴트랑 학생이 만나면 내가 갑이고 학생이 을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갑으로서의 권위가 있게 말하는 게 있겠지만 을과 을이 말하면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또래 상담사라는 게 겁나 많았을 거라고요. 정말 많은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숱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왜 그러냐면 봐요. 내면을 읽고 좋아하기 때문에 또래 상담사를 했어요. 배우고 친구들과 더 가깝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활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다가와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들과 많은 교실을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주는 마땅히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담임 선생님께 건의를 드렸고 수업이 없는 월요일 7교시마다 학교 도서관에 저희 반의 상담소를 이용하게 했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달랑 4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는 더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된다고요. 만일 이런 거죠. 너 이렇게 해서 먼저 다가가 나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는 어때라는 물음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러면 우리 학생이 처음으로 또래 상담했던 아이 기억나니?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래 상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를 만났을 때 가장 힘들었고 그거 어떻게 대처했어? 왜? 거기에는 여기 자소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소서는 간단한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자소서는 더 재밌는 건 생기부의 또래 상담사라는 이 단어 하나 갖고 이만큼 만든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만들었다고 애들이. 그러면 얘가 결과니까 그거에 따른 원인을 조금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심층적 활동은 이 안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교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생기부를 오늘 집에 가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지금 컨쇼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읽어봐봐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나 이래서 이거 했어요만 있지 심층적 활동 내용을 깊숙하게 써놓은 거는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그거 쓰면 글자가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교수는 뭘 물어보고 싶어? 너 그래서 어떻게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한두 개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런 걸. 가서 얘기할 거를. 왜? 이게 뭐야? 이게 자소서를 네가 썼는지 대필했는지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만일 진짜 이걸 내가 썼다라면 또래 상담사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죠. 내가 경험한 거니까.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또 하나를 보여줄게요. 소통을 중시하던 고등학교 지나고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은 소통이 마땅하지 않았대. 이 친구는 의사소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집어넣는 과가 신방과 커뮤니케이션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 상호작용, 언론에 대한 그 부분을 스토리텔링으로 맞춘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건의함을 잘 활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곳이 막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만수사해우소라는 게 나와요. 와, 이 만수사해우소가 뭔데? 그잖아요. 이 만수사해우소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이 친구가 만수고등학교 출신일 거야 아마. 왜? 만수사래잖아. 이게 설마 절이겠니? 해우소가 뭐야? 화장실이잖아. 화장실에다 건의함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 친구. 그러면 만수사해우소를 통해 갖고 이 친구가 무엇인가를 쪽지를 받았을 거고 그거를 학교한테 전달을 했을 거며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인 부분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또한 이걸 통해 갖고 내가 느꼈던 점,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단점 되게 물어볼 게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심층적으로 풀어서 길게 해석을 해서 교수한테 가서 이거를 자랑하듯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접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가 그렇게 얄푸리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지금 딱 보니까 면접 준비,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컨쇼 방송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갑니다. 우리 컨쇼 방송 2회차인가 3회차 때부터 계속 이 면접 얘기는 했어요. 언젠간 해드릴게요. 언젠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인 거예요. 2년이나 돼서. 왜 그러냐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학교만의 나만의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 분석을 해놓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가야 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활동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좀 힘들었던 거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뭘 느꼈으며, 또한 학교 선생님과 야 이거 학교 선생님이랑 축돌 안 일어났겠냐? 이거 100% 일어난다고. 그런 것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조리 있게 잘 짜놔야 돼요. 그래서 가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독서 목록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우리 아가들? 우리 지금 컨쇼 방송 보는 사람들도 지금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독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 독서 거의 기억 못합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나 2학년 아이들, 지금 저한테 컨설팅 받는 아이들은 다 독서 읽은 거에 대해서 요약을 다 해놨어요. 저는 보통 한 10줄 정도나 7줄 정도로 요약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기억을 해내야 되거든. 만일 읽었는데 기억 안 나잖아? 그건 안 읽은 거야. 교수님한테 기억이 잘 이러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대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방송에서 말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독서 목록은 모두 요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독서 사항을 다 체크를 하셔갖고 그거에 대한 최소한 3-4줄이라도 요약을 해놔야 되고, 기억 안 나면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요약을 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 독서 내용 중에 주요 사항이 있어요. 어떠한 책마다의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이 1학년 때 읽은 책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러한 내용이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은 이래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학과와 관련된 독서 목록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건, 만일 이런 거예요. 경영학과를 간다면 뭐 스티븐 잡스나 이런 아이들, 뭐 이건희 회장의 무슨 자서전, 이런 것들 경영에 좀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뭐 그런 책에 대해서는 조금 심층적으로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이 곧 전공 관련과 있는 거기 때문에 교수가 물어볼 확률이 있고요. 만일 학과와 관련 없는 교수가 들어오면 솔직히 이거에 대한 역할은 조금 약해집니다. 이건 학과 교수가 들어왔을 때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러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학과 교수가 들어오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과 교수들은 학과와 관련된 교재는 웬만하면 다 읽으셨어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독서 목록은 한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거 되게 많아지네요, 점점. 자, 그 다음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한번 들어가서 봐봐. 되게 웃겨 이거. 학교 소개글 읽어보자. 진짜 그 학교의 색깔이 좀 보입니다. 특히 총장이 말한 것 중에 얘들아 뭐 성실 이런 얘기가 막 한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있습니다. 야, 예전에 이런 학교가 있었어요. H대학교인데 뭘 물어봤냐면 혹시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와 봤나? 예? 우리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여자 몇 명이게? 하고 물어봤답니다. 왜 물어봤게요?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다라면 홈페이지는 한 번 정도 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알아보고 싶었대요, 그 교수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학교 홈페이지는 솔직히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홈페이지 뒤져보는 새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뭘 알아두시면 좋냐면 동아리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일 경영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경제나 경영에 관련된 창업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단어 정도를 알아놓으면 나중에 면접 볼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네 우리 학교 들어와서 뭐 할 건가?
했을 때 저는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는데 거기에 자기 학교 동아리 이름 얘기하면 교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점수를 준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린 뭐까지 했었냐면 우린 작년에 뭐까지 했냐면요. 우리 지금 조교 대학 보낼 때는 학교 들어가서 교수님 이름까지 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의 성향까지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왜? 그 교수 들어올까 봐. 그런데 랜덤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학교에 대한 왜 그러냐면 그 학교 교수마다의 자기소개도 다 써놨어요. 그런데 만일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의 글을 봤는데 그 교수를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난 진짜 장담하는데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 인사 소개하거나 아니면 뭐 학과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솔직히 조금씩 첨부시키면 되거든. 그 교수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 같은 거나 학교 소개나 학교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 홈페이지를 체크하라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교양시사입니다. 답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자막 넣을 건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왜 넣어놨냐면 그래도 몇 개는 준비를 해가야죠.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교양시사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 학과와 관련된 시사적인 내용은 좀 보셔야죠. 요번에 간호학과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간호학과 친구 면접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메르스에 관련된 기사를 졸라 많이 줬어요. 이 정도는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 일할 사람이라면. 이번 년에 핫 이슈가 메르스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한 장씩 나눠줬던 기사가 뭐냐면 세월호예요. 그런 핫 이슈가 있어요. 요번에 만약에 교육학과 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사가 지금 교재가 하나로 뭉치게 생겼어요. 그거에 대한 지금 찬반 논란이 엄청나게 있거든. 이런 시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사적인 부분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찾는데요? 쉽습니다. 네이버 거기에다가 학과 치면서 기사 치면 떠요. 관련된 것들이. 경영학과와 관련된 기사라고 치면 떠요. 이해 가시죠? 경영과 관련된 기사하고 치면 뜹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 2015년 세월호고요. 2016년 메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사건 정도는 살짝 알아두고 가면 되겠지.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뭐 대처가 어땠는지 그 정도만 살짝만 너무 깊숙이 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준비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 이건 참 많이 물어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이거는 학과와 관련 없이 교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교육과 사교육.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그리고 내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사교육 얘기할 때 공교육 얘기할 때 제발 핀란드 공교육 얘기하지 마요. 이거 좆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게 해요? 이거 왜 안 되게 해요? 이거 왜 핀란드 교육 내가 말하지 말라 그러게 해요? 10명 중에 7명이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 잘 봐요. 10명 중에 한 7명이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면접 보는 학생이 교수 머리에 기억이 남을까요? 안 남아. 그러니까 핀란드 교육 얘기하지 마. 이거는 사교육계에서 벌써 바람이 불 만큼 불었어요. 저쪽 북부 유럽,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하지 마. 할 만큼 했어. 이거 하지 말고 아싸리 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은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 다 가가지고 또 그거 얘기할 거 아니야. 그잖아요. 좀 이따 카메라 끄고 얘기해 줄게,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는 말해 줄게. 사교육과 공교육에서 진짜 많이 써먹는 것 중에 이거는 사람들이 잘 쓰진 못하지만 정말 좋은 게 하나 있거든. 그건 카메라 끄고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만일 교수가 모르는 시사 내용을 물어봤다 칩시다.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러면 보통 다들 뭐라 그러면 정석이 뭐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하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만일 이런 거야.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난 메르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 생각하에 메르스에 대한 부분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내 자신만의 주관을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쓸데없는 거면은요, 아예 틀린 답인데도요, 그래도 하고 나오세요. 그게 나아. 그리고 이것도 대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나 이거 카메라 끄고 얘기할게요. 되게 미안해요, 컨쇼. 이해 가시죠? 오케이? 모르는 시사 내용일 경우는 또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다른 학과를 집어넣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돼. 같은 교수한테 가서 그 얘기만 작살나지 않겠어? 그죠? 누군가가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자, 그 다음. 하나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자소 강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다 써준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소서는 자기가 쓰셔야 됩니다. 대필 받잖아요? 다 걸려요. 걸리는 이유를 2개를 말해줄게요. 이거 카메라 보시면 우리 지금 컨쇼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완전 대필 맡기신 학부모님들 이거 진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통 한 자소 강사가 대필을 해주게 되면 10장 정도에서 많게는 100장까지도 대필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자소 강사가 자기소개서나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고 거기서 요약을 개요를 짜서 옮깁니다. 이해가? 그런데 개요는 한두 단어로 짰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장 구조를 만들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문장을 씁니다. 그러면 필터링에 걸려요. 100%. 왜 그러냐면 그 자소 강사만의 자기도 모르는 버릇과 습관이 있습니다. 문장 쓰는 사람들은. 그게 필터링에 걸립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를 가지 못하는 경우를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2번째, 통과됐어. 자소 강사가 천재였던 거야. 걔는 문장 구조가 막 몇천 개가 있었어. 대단한 새끼인 거지. 그래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자소서를 자기가 썼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뭐 하냐면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들은, 대필한 아가들은 공통점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장을 외우고 있어요. 100% 걸려. 문장을 외우면 왜 걸리냐면 천재야? 4,000문장 다 외워가게? 4천자인데? 문장 다 못 외웁니다. 어머님들 그거 문장 외우라고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잘 봐요. 개요를 짜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개요로 아이가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컨쇼 방송에서 말한 그 심층적인 활동을 요 요약에다가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걸려요. 문장 외우면 문장 기억 안 나면 애 개작살 납니다. 어떡하지? 그런 게 있었나? 하면 좆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들 지금 자소서 존나 외우고 있는 애들 있을 거라고요. 자기가 안 써가지고. 안 걸릴 것 같아? 걸린다니까. 왜?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려고. 내가 안 썼는데. 더 재밌는 거 생기부에서 뽑아냈다며. 그러면 생기부 내가 활동한 거잖아.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씨발 기억이 안 나. 내가 학교 생활을 한 건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더 좆되는 거고. 왜? 내가 안 썼거든. 왜? 나는 문장 보고 외웠거든. 문장으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문장을 다시 개요로 바꿔서 개요에다가 활동을 심층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말로써 연습해야 돼요. 2번째, 면접 준비하는 학생 중에 가장 병신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접 준비를 글로 쓰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 글로 쓰면 왜 안 되냐면 글로 쓰는 아이들은 글을 외워요. 그런데 만약 면접장 갔는데 그 문장이 기억이 안 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글로 쓰는 게 아니고 개요를 짜서 개요에다가 내 생각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 말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애들 지금 면접 준비하는 애들 봐봐. 다 글 쓰고 있어. 그런 애들 진짜 나중에 친구들 보려니까 다 글 쓰고 있다니까. 나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바보야. 그 문장을 어떻게 기억할 건데 걔가. 아니야.
뭐냐면 아까 이런 겁니다. 어떤 뭐 했어? 기자단 했지. 기자단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친구들 간에 협동력이 깨진 날이 있었어. 그날이 언제냐면 소래포구 기사수로 나간 날이었어. 이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어? 요렇게 써놔야 됩니다. 요렇게 써가지고 뭐 해야 돼? 이걸 문장으로 내가 계속 말을 해야 돼. 이걸 만약 문장 구조를 외우면 어떻게 외울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야. 걷다가 더 재밌는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잖아. 근데 왜 말을 못해? 그럼 교수가 너 안 했지 새끼야. 이거밖에 더 돼?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요를 짜서 그거를 말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를 말해주면, 팁을 하나 더 말해드리면, 면접을 속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이 면접 준비를 속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말로써 할 때 속으로 말한 거랑 밖으로 말한 거랑은 틀려요. 면접은 반드시 밖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뭐라고 애들한테 말해주냐면, 화장실에 똥 쌀 때 얘기하라고. 아니면 방 안에서 혼자서 말하라고. 그러면 엄마가 문 열면서 뭐라는 줄 알아? 미쳤니? 왜 이렇게 혼잣말을 해?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지 대학교 합격합니다. 혼잣말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뱉어야 돼요. 속으로 말하면 안 돼. 애들 속으로 진짜 많이 말해요. 아니면 꿍시렁거려. 아니.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컨설 방송. 그리고 생기부와 연관된 부분과 스토리텔링은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만일 대피를 하셨다라면, 나 진짜 별걸 다 말해주네. 대피를 하셨다라면 그 대필 내용 중에 스토리텔링이 연결되는 걸 다 찾으셔갖고 그거를 개요를 짜셔야 됩니다. 이거 찾기 돌아버릴걸. 내가 안 써갖고. 보통 자소서는 스토리텔링을 짜놓고서 그걸 글로 바꿨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쉬워요. 그런데 대피를 하게 되면 이 문장을 개요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내용 중 학과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다 했던 것들이잖아. 세 번째, 혹시 자신만의 표현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만수사해오소 이런 것들, 아니면 삘기자단 이런 좀 프로그램적인 이야기들, 그런 거는 다 형광펜을 쳐놓고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대필하신 분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대필하신 분들 문장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거 어떻게 외우려고요? 천재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하여튼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형광펜과 싸가지 볼펜을 들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핵심 단어들 찾아내고 싸가지 볼펜으로 중심적 해놓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심층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개요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해? 면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라고. 쓰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면접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생기부 분석하라고.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컨쇼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생기부 분석하라고요. 생기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 지금 우리가 낸 거 다 뭐 해야 돼? 다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했던 그 부분들,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 A4지에다가 개요를 짜야. 그리고 그걸 들고 뭐해? 꿍시렁거리지 말고 크게 말하라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엄마에게 물어봐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나 형이나 오빠 동생들한테 앉혀놓고서 물어봐봐. 그랬을 때 앉아가지고 면접장 가면 서서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합니다. 그리고 뭐 면접장에 교복 입고 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복 입고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깔끔하게만 입고 가면 되고요. 염색하셨으면 머리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저는 재수한 아이들한테도 다시 깜장색으로 바꾸고 가라 그래요. 무슨 배달 양아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액션은 말을 할 때 보통 손동작이라는 걸 하잖아요? 해도 됩니다. 특히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손동작 정도는 해도 돼요. 뭔가를 교수한테 크게 어필할 때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 이 중점이나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주먹을 쥐던지 손을 내밀던지 이런 정도의 제스처는 괜찮습니다. 오두방정만 안 떠시면 돼요. 외국인처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오늘 가셔갖고 다 이제 개요를 짜고 그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로 면접 보듯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사람 앞에 앉혀놓고 물어보라고. 보통 우리 컨쇼 통해갖고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불러다가 다 그걸 해요. 준비해오라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 학생이 말하는 걸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들려줘봐요. 그러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 떠듬거리는 게 다 걸려요. 그 다음에 그거 계속 들어보라 그래요, 난. 그리고 다시 말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준비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재밌는 건 면접을 5개를 본다 해봐요. 근데 보통 5개를 본다라면 같은 자소서가 들어갔을 거고 같은 학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쫙 준비해 놓으면 모든 학교에서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건 하나가 있어.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학교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교수 성향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준비를 해갈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컨쇼 방송을 하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면접은 답이 있을 수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한 거고요. 오늘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